안녕하세요, 보험판다TV입니다. 오늘은 암보험에서 정말 자주 분쟁으로 이어지는 주제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전이암도 새로운 암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정황을 생각해볼까요? 제가 최근에 C77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예전에 치료받았던 갑상선 암과는 다르니까 일반암 보험금도 새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그건 기존 갑상선 암이 퍼진 것일 뿐 새로운 암이 아니기에 소외감 기준 20%만 지급 가능합니다. 암이 발병한 부위도 예전과 다르니까 새로운 암으로 분류되는 게 맞지 않나요? 위에 말씀하신 C77 질병 코드가 2차성 악성 신생물이라는 의미기에 전이암으로 분류되며 보험 약관과 기준에 의하면 전이암은 새로운 암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일반암 보험금은 지급 불가합니다. 보험 가입 당시에는 그런 약관과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었잖아요. 림프절에서 새롭게 발생한 암이니까 20%가 아니라 2천만 원 전액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급이 불가하다면 저도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치료까지 잘 끝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림프절에서 또 암세포가 발견이 됐습니다. 진단서에는요, C77 림프절 전이암이라고 적혀 있죠. 이럴 때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새로운 암이 생긴 거니까 일반암 보험금도 새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보험사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요, 그건 기존 갑상선암이 퍼질 뿐이고 새로운 암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하죠. 오늘 살펴볼 판례가 바로 이 상황과 거의 똑같은 사건인데요. 실제로 2천만 원의 보험금을 두고 소송까지 진행을 했고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 A씨는요, 2017년도에 암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보장 내용은요, 일반암 진단비 800만원, 갑상선암과 같은 소외감을 제외한 일반암 진단비 1200만원, 총 2000만원이었고요. 그런데 2022년 A씨는요, 병원에서 두 가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갑상선암, 두 번째는 머리, 목, 림프절의 2차성 암이었죠. 여기서 분쟁이 시작됐는데요. 보험사는 갑상선암 진단비만 해당이 된다라면서 소외감 기준에 10%만 지급을 했지만 A씨는 C77.0은 림프절에서 새롭게 발생한 암이니까 2천만 원을 모두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정반대였는데요. A씨 측은 C77은 갑상선암과 별개의 암이고 설령 전이라고 하더라도 원발 부위 기준이라는 조항은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보험사는요, C77은 갑상선암이 퍼진 것일 뿐 새로운 암이 아니고 원발 부위 기준에 의학적으로도 너무 당연한 개념이라 설명할 의무도 없다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이 소송은 두 가지 쟁점을 놓고 다퉜는데요. 하나는 전이암을 별개의 암으로 볼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원발 부위 기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이 효력을 가지는가였습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전이암이 별개의 암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아주 명확하게 말했는데요. C77은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가 된 것뿐 새로운 암이라고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C77 자체가 2차성 악성 신생물, 즉 다른 장기에서 발생한 암이 퍼진 상태를 의미하는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림프절에서 독립적으로 암이 생겼다면 코드가 C81 에서 96으로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전이암 보험금은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명확히 밝혔는데요. 즉 보험업계에서는 전이암은 원발암의 연장선이라는 개념이 오래전부터 확립돼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갑상선에서 생긴 암이 림프절로 옮겨간 건 새로운 암이 아니라 갑상선암이 진행된 상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원발 부위 기준 조항은 상식적인 내용인 거고 소비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 의무가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보험사가 승소했고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전이암은 새로운 암이 아니다 라는 결론이 단단히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같은 쟁점을 두고 대법원이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쟁점이 조금 달랐는데요. 핵심은 전이암이 새로운 암이냐가 아니라 원발 부위 기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이 유효한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앞의 내용과 똑같이 주장을 했는데요. 전이암은 원발암 기준이고 따라서 소외감만 지급하면 된다. 실제로 보험금도 20%만 지급을 했죠. 하지만 소비자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전이암도 별개의 암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약관에 그런 조항이 있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조항 때문에 보험금이 100%에서 20%로 줄어든다면 그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대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는데요. 보험금 지급액과 보장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관이라면 반드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조항 때문에 보험금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보험 가입자가 알았더라면 계약 판단이 달라졌을 것이다. 일반인은 C77이라는 코드를 보면 일반한 보장을 기대할 수 있고 업계 내부에서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소비자가 미리 알기는 어렵다. 결국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그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전이암은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암이 아니고요. 원발암이 퍼진 것일 뿐이고 그래서 보험금 산정도 원발암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이 원발 부위 기준 조항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 약관 자체가 계약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일반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전이암 자체는 새로운 암이 아니지만 보험사의 설명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에서 있으니까 끝이 아니라 내가 그 내용을 그대로 알고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느냐가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야 당연하겠지 하고 넘겼다가 수천만 원을 놓치는 일도 겪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묻고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작은 한 문장이 여러분의 보험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에 좋은 분들에게도 공유를 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보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